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대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은 거의 아파트 문화가 많으니까요, 아파트의 현관문과 현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간혹 이 대문에 관해, 그러니까 아파트 현관과 현관문에 관해서요, 의외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한 유튜브에 보면은요, 인터넷에 보면요, 너무도 이 현관에 관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다니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잘못된 이야기고요, 저한테 질문이 가장 많으신 이야기가 현관 문 앞에 우유봉투를 걸어두는 것, 그것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현관을 어둡게 해놓으라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참 제가 이 이야기 듣고 기가 막혔어요. 풍수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현대로 넘어오면서요, 현대의 문화에 맞도록 풍수를 재해석해서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풍수라는 학문 자체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을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락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만들어낸 학문입니다. 그럼 현대 우리 생활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재해석해서 새로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들 조선시대에는 우유 받아 먹지 않았습니다. 절대 우유 받아 먹기 위해서 현관 앞에 우유봉투를 걸어두는 것은 편리함을 위한 것이지, 빌어먹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두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현관을 어둡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현관의 한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현관의 한자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고 어떤 자인지 구분해 보도록 하세요. 자, 위에 자도 현관이고요, 아래 자도 현관입니다. 거물 현자에 빗장관자입니다. 그리고 아래 자는요, 나타날 현자에 빗장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현관의 한자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 자인가요, 아래 자인가요? 예, 답은 위에 자입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이 거물 현자 때문에 현관을 검게 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웃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관은 조선시대로 말하면 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대문에 관한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세상에 존경을 받는 집,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집을 뭐라고 할까요? 예, 명문가라고 하죠. 자, 명문가의 한자는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예, 이 자가 명문가입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자가 대문 문자죠. 자, 이렇듯이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 가문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만큼 집의 대문을 예전 우리 조상님들은 중요시 여기셨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 가문이라는 소리 하죠. 우리 가문은 어떤데? 이런 말씀 하시잖아,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가문은 이자입니다. 집가자에 문문자를 씁니다. 여기에서도 대문 문자가 나오네요. 또 여러분들 이런 말씀 하시죠. 가문을 빛내다, 뭐 가문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죠. 여기에서 쓰는 문자가 이 문문자입니다. 이만큼 우리 조상님들은 이 문에 대해서, 대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TV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명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명문가의 대문이 어둡던가요? 굉장히 환하죠. 사람들이 늘 붐비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불로 항상 환하게 밝혀두죠. 이렇듯이요, 대문이 어둡다라는 것은 그 집이 몰락해가는 집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문을 거물 현자를 썼다고 어둡게 해야 된다, 웃기는 얘기죠. 현관은 당연히 굉장히 밝아야 됩니다. 어쩌면 집안에서 가장 밝아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거물 현자는 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수호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 한자입니다. 대문이라는 곳, 그러니까 아파트로 말하면 현관이라는 곳은 수호행이 담당하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수호행은 토호행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관에 흙이 많이 있거나 화분이나 이런 것을 두시는 것은 굉장히 해롭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또한 수호행이 과다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동양학은요, 항상 어느 부분이든지 과해도 문제인 거고요, 없어도 문제인 거예요. 자, 없어서 문제인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토행으로 수호행을 극하게 되면 수호행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니까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과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현관에 거울, 큰 거울 같은 거 절대로 해롭다라는 겁니다. 또 물에 젖은 우산 굉장히 해롭다라는 거죠. 또 어항이나
수족관 이런 거 굉장히 해롭다라는 겁니다. 절대 현관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행의 기운이라는 것은요, 타인과 어울리는 생활 그리고 활동하는 것들을 말해요. 자꾸 흘러다니잖아, 그죠? 여자로 말하면요, 바람기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런 오행입니다. 그런 이 소행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일이 생기실지 여러분들 다 상상하실 수 있겠죠. 이렇듯 대문이라는 것은요, 한 집안의 얼굴과도 같은 겁니다. 왜 명문가라는 한자에 대문 문자를 썼을까요? 또 가문이라는 한자에 대문 문자를 썼을까요? 이 말은 곧 우리 집안의 얼굴이 곧 대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현관문이 우리 집안의 얼굴이네, 그죠? 당연히 자주 청소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현관문에 스티커 같은 거, 배달 스티커 같은 거 이런 거 붙었는 거 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국,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지우셔야 되겠죠. 말끔히 청소하시고 자주 닦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파트 현관문 한번 닦아 보신 분 없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없죠? 그런데요, 한번 해보세요. 현관문을 깨끗이 이렇게 닦아줘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집안의 명예를 올리고 위엄을 세우는 길입니다. 또 현 대문에 녹슬거나 구부러진 곳이 있으면요, 새로 칠을 해주시던가 깨끗이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요, 대문을 바로 세우고 대문을 잘 만들어야지만 그 집안이 번창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건물 중에서 대문의 크기가 가장 높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한 집안의 상징과도 같아서 그러한 것이니까요, 아무리 생활 문화가 바뀌고 생활 패턴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는 해주시기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대문, 또 현관문, 또 현관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늘 깨끗이 닦아 두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가정의 명예와 성취운이 올라가는 길임을 꼭 명심해 주시도록 하세요. 이렇듯 풍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학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현대 건축학에서도요 거의 필수 학문으로 여겨질 만큼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현관문, 여러분들의 현관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신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성취운과 명예운이 쭉쭉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큰 것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변화에서부터 사람이 변하게 되고요, 그 변함에 의해 가지고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고, 제가 가르쳐 드린 오늘 이 방법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